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범일안입니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언제부터 하셨나요? 2020년 이후 장세에 계셨다면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는 그때 함께 하셨던 겁니다.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퍼지면서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유동성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지난해는 기저효과로 인한 급성장이 두드러졌죠. 지난해 특히 코스피가 상반기에 3,316포인트 선 역사적 최고치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2022년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단계를 거치고 있으면서 또 패닉 장세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지금 물가는 아직 잡히지 않았고 그렇지만 실적은 또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증시 반등 분위기가 8월, 9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 다만 10월에는 3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하면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그리고 8월, 9월에 반등장 속에서 성장주, 모멘텀 전략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강한 녀석들 금요일장 어떤 코멘트를 남기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세 분의 강한 녀석들 오늘 금요일장의 코멘트 만나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빠르게 순환되는 종목 장세, 눈치 싸움. 이정호 전문가 다음 주 일정을 주시하자. 윤겸 전문가 짧은 랠리를 즐기자. 전기차, 폴더블폰, 엔터. 이 가운데서 신상원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순환매 장세에 대해서 대응하는 대응법을 그동안 좀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장도 역시 시장은 함부로 예상을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너무 또 여유를 가져도 안 되고, 이게 시장이 참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일 미 증시도 큰 악재던 호재던 이게 별거 없이 무난하게 끝나가면서 지금 우리나라 이 시장도 또 빨간불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잘 보시면 조금 종목들, 섹터들 움직이는 것들이 상당히 좀 빠른 편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제가 살짝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방심할 때 시세가 나온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이 방송 끝나고도 어제 언급했던 종목들이 하필 점심시간에 막 올랐다 내려왔다 막 이러고, 섹터들도 좀 연속성 없이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우리 개인들이 달려든다 치면은 또 던져버리고 이러면서 계속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데서는 우리는 눈치 싸움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 빠르게 순환되는 이 종목 장세에서는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갖고 희망 고문처럼 계속 더 가겠지 하고 기다릴 게 아니라 더 가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 눈치껏 빨리 빠져나오고 다음 섹터를 들어가는 또는 다음 섹터를 준비하는 그런 투자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크게 나오더라도 지금 우리가 어느 시장에서 좀 서 있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분위기 파악 좀 해라 막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 시장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2300에서 이제 바닥에서 겨우 고개를 들까 말까. 우리가 2600 또는 2900에서 큰 급락을 갖고 떨어진 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장에서 있는지를 보면서 좀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짧게 좀 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뉴스를 좀 살펴보다가 요즘 실적 시즌인데 대한항공 실적을 조금 좀 보면서 이 실적이 좀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당장 한두 달이 아니어도 올해 안에 과연 여행주들이 그러면 같이 움직일까라는 거 좀 궁금증이 있었고, 또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좀 이렇게 질문들이 나왔는데 저는 좀 아직은 아니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 실적이 좋아진 건 맞는데 여객 수요가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겨우 30% 회복된 겁니다. 물론 화물 분야로 해서 여객 수요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진 거를 좀 회복하는 거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때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좋아진 거에 너무 현혹돼서 그러지 말고 그냥 일단은 조금 더 여행주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 실적이 좋아졌다고 여행주가 바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여행은 블록을 잡는 데든가 이런 좀 부차적인 그런 단계별
행위들이 있는데 그게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도 되게 바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주는 지금 좀 아니다. 그런 것도 조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좀 최근에 눈물 흘리면서 이제 떠나는 동학개미가 많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또 뭐 떠난다 그래서 여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돌아오시라고 개미분들,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바닥인데 여기서 본인의 투자 마인드를 좀 다지면서 이 시장에서 살아갈 그런 투자 마인드 설정을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어제 제가 한국 가구를 추천하면서 노려보던 것들이 좀 움직일 때 같은 친구들도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하임 INT나 NX가 지금도 좀 살짝 분봉에 급등이 나오고 어제도 잠깐 나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건자재다? 그러면 건자재 다음에 뭐가 있지? 그래, 건물을 지으면 그 안에 우리가 가구를 채우고, 또 가구를 채우면 그 건물 밖에 페인트를 칠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 주변에 있는 친구 같은 그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투자 마인드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려보던 것들, 그동안 강한 녀석들에서도 정말 많은 섹터들, 유망한 섹터들을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또 결과물들이 티켓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올라설 때 사기보다는 좀 시장에서 소외됐을 때, 일시적으로 소외될 때 매수에 들어가고, 또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면 팔고,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 종목군들까지 매기가 좀 확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신상원 전문가 2,900선, 2,600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1월과 6월에 아주 추락했었던 그런 지수대입니다. 2,900에서 1월에 추락했었고, 6월에는 2,600을 지지하다가 추락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2,400선 후반까지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요. 크게 봤을 때는 3,316포인트를 기록했던 6월 이후 주식시장 계속 약세장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개월 거치고 7월부터 반등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반등을 시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왜 지금 떠나요? 네. 신상원 전문가님, 성대 미남이시기도 하시지만, 약간,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 소설 같기도 한, 여러분, 동학개미 여러분, 떠나시지 마시라,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사람이 이게 돈을 넣는 거다 보니까 확신이 없으면 내가 또 아직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럴 때, 이렇게 어렵고 눈치도 보는데, 귀찮아서 하기 싫습니다. 안 할래요. 하는데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참 이걸 설득하는 과정도 진짜, 필요한데, 자, 지금은 일단 떠날 시기가 아니라는 점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강한 녀석들에서. 우리 채팅창에서 지금 신상원 전문가님, 단풍나무님께서 언급하신 종목들 너무 잘 가네요. 추앙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파골묘 조수님께서 화요일부터 적극 현금화라고 또 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좋은 게 널렸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신상원 전문가가 대한항공 말씀해 주셨죠? 네. 리오프닝 주들, 생각보다 리오프닝에 따라서 좀 회복될 수 있을 만한 수요들이 크게 눈에 띄게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항공도 여객 수요 회복가 좀 더디게 나오고 있고, 눈높이가 높았었던 BGF 리테일 같은 편의점주도 눈높이를 못 채우면서 오늘 급락, 에코프로도 오늘 급락,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에코프로가 급락해서 배터리주 투자하신 분들, 특히 후성이죠. 후성을 투자하신 분들 지금 굉장히 또 당혹스러워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에코프로 올라가는 거 계속 보다가 후성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후성은 지금 급락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의 의견 좀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떠날 시기가 아니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시면 빨간불입니다. 계속 강조해드렸지만 이렇게 또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게 또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투자에 참여하셨다가 일명 주린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거 비하하는, 어린이 비하 발언이라고 해서 이 단어를 쓰지 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초보 투자자분들 지금 떠날 때 아니다. 세 분 모두 초록불을 주셨습니다. 주변에서 지금 많이 갈등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나 주식 절대 안 하겠다. 주식 이제 쳐다도 안 보겠다. 이런 분들 안 계신가요? 이정우 전문가님?
제 주위의 사람들한테는 주식을 제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너무 귀찮아져가지고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도 가끔 보이는 종목들은 얘기해 주는 편인데, 요즘 거의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아직 뭐 다들 물려 있어가지고 막 얘기를 안 하는 부분, 약간 무관심이 더 커졌다. 저는 이 무관심이 더 나쁘다라고 저 말씀을 해드려요. 이렇게 시장이 더 안 좋을 때 집중적으로 공부나 이런 부분을 더 판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인데, 이때 되면 항상 무관심 속에서 계좌가 점점 잊혀져 가고 계좌는 점점 파래져 간다. 약간 이게 제일 무섭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오히려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질 시기죠. 네, 많이 가져야 될 시기고, 많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장세를 몸에 기억을 해놨다가, 머릿속 몸 다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런 장세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파악을 해야 네. 나중에 또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빨리빨리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난세 속에 영웅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항상 그렇듯이 장이 안 좋을 때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세상이 망할 것처럼 난세일 때 그때가 주식시장을 깊게 공부해야 될 시기라는 점입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추천하면 원수로 변하죠. 정윤님께서 주식 추천하면 원수로 변합니다. 예, 이 말씀도 맞고요. 김창현님께서 신상원 전문가님 말씀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편백나무님, 조금이라도 수익 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신상원 전문가님이 어제 공개방송에서 얘기해 주셨어요. 참여 또 하신 것 같아요. 편백나무님께서. 윤겸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저도 주변 분들한테는 가급적인 저도 이제 주식 참여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식 세계를 모르는 게 행복한 거다라고 제가 언급을 사실 하거든요. 그리고 네. 자꾸 물어보셔도 제가 웬만하면 그냥 화제를 돌리는 편인데, 이왕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은 왜 떠납니까? 이왕 오셨는데. 그리고 한번 주식세계에 들어오시고 발을 디디는 분들 절대 못 떠납니다. 이 세계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마라톤이고 42.195km처럼 먼 거리를 여정의 그런 과정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들어오신 이상 이 시장도 즐기면서, 이런 어려운 시장도 즐기고 경험도 하시면서 희노애락이 있듯이 이렇게 또 이런 어려운 시장을 견디다 보면 좋은 시장이 또 오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셨으니까 떠나면 안 되죠. 곧 이제 좋은 시장이 옵니다. 네. 견디고 버티십시다. 네. 네, 손실 나신 분들도 복구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자기의 주관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기질과 근성을 갖고 공부하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네. 고난, 노력,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뭔가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성장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놀 슈워제네거,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배우, 터미네이터, 이 영화배우가 원래 엄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보디빌더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오기 전까지는 숫자를 안 세고 통증이 오면 그때부터 숫자를 세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때 바로 근육이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정호 전문가는 그동안 계속 포트폴리오 재편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 윤겸 전문가 곧 좋은 장이 온다는 점 강조해 주셨고요. 신상원 전문가 조금씩 수익 내는 습관 중요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였고요. 두 번째 코멘트입니다. 두 번째 코멘트, 이정호 전문가, 다음 주 일정을 주시하자. 네. 다음 주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주 일정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8월 8일 날 이제 소녀시대가 컴백을 합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엔터주들이 어떻게 흐름이 흘러갈지 약간 관심권을 봐야 된다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8월 9일 날 주택 250만 호 플러스 알파가 발표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많이 기다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건설주들이 이번 연도 3월 달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건설주들의 다시 상승 탄력을 만드는
트리거가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요즘에 또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조금 많이 주춤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건설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8월 10일 날 삼성전자 글로벌 언팩 행사가 개최됩니다. 여기서 이제 갤럭시 폴드 관련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어떻게 파급력을 불러일으킬지 대장주로서는 파인테크닉스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점차 약간 하이엔드로 가는 게 폴더나 플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시장이 점차 켜질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회사들도 지속적으로 폴드, 플립 이쪽으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품 제조회사들이 점차 성장세가 커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날 CS 윈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CS 윈드가 풍력 대장주잖아요. 이 풍력 대장주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풍력 관련 섹터들의 상승세나 아니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8월 10일 날 그리고 항상 강조했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11일 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두 개는 다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9월 달 미리 보는 FOMC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약간 이거에 대해서 예상치보다 어떻게 나오는지 좀 관심권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8월 11일 날 NC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요즘 게임주들 어떻게 보면 반등세가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NC가 게임주들의 상징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고 저는 봐요. 요즘 많이 주가가 하락세를 많이 변치 못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실적 발표가 예상치보다 좀 더 좋게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견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수를 봤을 때 저는 이번 주는 2470선, 2420에서 2470선까지가 좀 더 매력적인 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부담감이 느낀다. 그래도 이 시세를 좀 약간 즐기고 월요일까지는 끌고 갈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예. 화요일부터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으로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2,500을 터치하는 것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약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날 2,500을 터치하면서 그 한 주를 좀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게 더 지수를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종호 전문가는 오늘 신규 매수를 2,500선 돌파 안착하는지 확인하고, 돌파 안착하면 안 사고, 돌파 안착하지 않으면 그래도 월요일장 보고 매수하실 생각이신가요? 월요일 날 이후로 아마 현금 보유는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포트폴리오상 주식 비중이 70% 정도인데, 이거를 어느 정도 월요일 날 지켜보고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식 비중을 한 40% 정도까지 확 낮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CPI 발표 나오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할 예정이고요.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되게 많이 바꿔요. 네. 되게 많이 바꾸면서 빨리빨리 순환매를 하는 걸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항상 중요한 이슈가 있는 다음에는 시장이 한번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포트폴리오를 교체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우리 강한 녀석들 전문가 분들 중에 누가 포트폴리오를 확확 바꾸시는지, 그 매매 속도가 누가 제일 빠르실까라는 의문점이 또 들어요. 궁금해요. 어떤 분이 진짜 막 팔색초처럼 시장에 따라서 막 바꾸실까요? 또 뚝심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순환매에 대응해서 계속해서 색깔을 바꾸면서 빠르게 매매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다음 주 중요한 일정, 일단 실적 가운데서는 상징적인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시장에서 추세를 형성했었던 쪽 가운데 하나였던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풍력주 CS윈드의 실적 발표 10일에 예정돼 있고요. 또 낙폭과대주 가운데서 성장주인 게임주의 NC소프트의 실적 발표 12일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분위기가 어떻게 잡히는지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일정들 가운데 미국의 CPI 발표, 또 주 초반에도 또 여러 가지 소녀시대 컴백이라든지 또 정부 정책 발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채팅창에서는 정말 수익 내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팜님께서 글 남겨주시면서 욕심 때문에 들고 가다가 손실 많이 커진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신감을 떨어뜨린다라는 점에서 성공의 습관을 높이는 그런 습관을 지금 한번 이 장세에서 들여보자라는 전략들 나오고 있고요.
편백나무님께서는 5%라도 수익 나면 한번 좀 팔아보세요. 이것도 습관을 들일 수 있는데 도움 될 것 같아요.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식 좀 한다는 분도 요즘은 좀 힘든데 초보분들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버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늘무사님께서 또 글 남겨주셨고요. 오늘 채팅창이 활발한데요. 자,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건설주.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인데 과연 매력 있습니까? 라고 블루실장님께서 글 남겨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 신상원 전문가와 이정호 전문가 다음 주 주택 250만 호 공급 발표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건설 건자재, 주택 공급 정책 발표, 모멘텀 플레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시면 초록불, 접근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건설주 매력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 초반입니다. 8월 9일에 정부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드디어 주택 250만 호 공급 정책의 발표가 있습니다. 건설 건자재가 지금 들어가도 그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볼게요. 초록불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네, 뭐 250만 호 다음 주 9일 날 정부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건축 이제 건설 이런 부분이 이제 언제 발표되나 저도 좀 기다리고 기대했었는데 드디어 발표를 하고요. 특히 저는 이제 재건축주 이 분야에 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값이 또 많이 상승하고 금리 때문에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멘트 값도 지금 엄청 올라갔고 시멘트 관련주들은 상승하는데 시멘트 를 이제 사서 지어야 되는 건설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부담이긴 하나 정부가 이제 단위 이제 주택 공급 수량이 워낙 큰 빅 이벤트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메리트는 전 있다고 보고요. 또 여기에서 틈새 전략으로 재건축 관련 분야에 또 관심을 좀 두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재건축이면은 어떤 쪽 종목일까요? 제가 아직 세세하게 분석은 안 했는데 이제 발표 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채팅창에서 건설주 금리 인상기에 매력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블루 실장님이 아니라 정윤님 질문이셨고요. 블루 실장님은 건설주를 사셨네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저는 어제 이제 지금 윤 전문가님 말씀하신 거 들어가는 건자재 관련, 인테리어 관련해서 한국가구를 추천했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누른 건 아니지만 네, 건설주가 올라가면은 그 재건축까지 해서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쪽까지 가릴 때는 건자재에서는 뭐 페인트라든가 네, 그런 것도 봐야 되고요. 250만 호를 당장 짓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수혜가 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기대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심시티라는 걸 보면 건물, 그러니까 이 주택들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도시를 하나 짓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는 도로, 네, 그리고 철도. 아마 어쩌면 이 장관님께서 GTX 광역철도라든가, 네, 아무리 집을 많이 지으면 뭐해요? 멀리 지으면 뭐합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도로도 있어야 되고, 그럼 철도 관련해서도 봐야 되는 거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설 관련해서도 연결이 되는 섹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단지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 좀 우리나라 기술력들이 뛰어난 특수한 건설 분야, 토목 분야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큰 아젠다를 던져주면 거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보면은 시장이 좋아질 때 다 결실을 그래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주가가 선반영을 강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발표 이후에도 주가 상승이 일어날 것인지 주목되는데요. 한국가구는 오늘 2%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캐슬 성주님께서 저는 어제 LX 하우시스를 공부 차원에서 한번 조금 들어가 봤습니다. 라고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이정우 전문가님? 네. 저 건설주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도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7월 마지막 장 8월 달 준비할 때 건설주 관련해가지고 8월 둘째 주에 이슈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거에 따른 대응 전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는 뭐 DLENC 같은 경우 그리고 GS건설 약간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런 거 바닥권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닥권 종목 하시면 되고 약간 상승을 만들어가는 거 한국가구 그리고 OIMT 이렇게 네. 뭐 가구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 차트상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 그리고 일성건설 그리고 동신건설 약간 중소형 건설사들도 어느 정도 차트를 만들고 가고 있다는 점 이런 거 위험하게 보시고 약간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천천히 올라가다가 그때 만약에 250만 호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보면서 점차 우상향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고 네. 나머지 가구 그리고 건자재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들은 제로 선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온 다음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하시면 더 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 취향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대형 건설사는 제가 살고 있는 자이 아파트 GS건설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가구 관련해가지고는 OIMT를 많이 눈여겨보는 편이고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는 일성건설을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루 실장님께서는 바닥 잡는 걸 좋아하신다고요. GS건설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채팅창에서 건설 조선은 그냥 상상만 해도 내 몸이 힘든 것 같아요. 내 오리지님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건설하며 움직이는 종목들 또 쭉 열거해 주신 편백나무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세 분께 짤막하게 또 질문 드릴게요. 정부 정책주를 볼 때 나는 현 정권의 지지도가 신경 쓰인다. 빨간불, 지지도 상관없다. 초록불입니다. 정부 정책주를 볼 때 지금 정권의 지지도가 신경 쓰이시면 빨간불, 지지도 상관없이 정책주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입니다. 세 분의 의견 보실까요? 다 초록불 주셨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지금 새 정부 들어오셨고요. 들어와서 윤 대통령님과 저하고 종씨입니다. 같은 윤씨인데 저도 참 잘 되길 바라고 새 정부가 성공하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정치적이나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지도가 지금 예상 밖에 지금 너무 저조한 부분이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주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 정책주는 이제 우리 새 정부가 6대 산업 정책을 또 발표했고 그게 미래 산업 먹거리고 또 미래 산업이 지금 다가오는 어차피 우리 이제 현실에 점점 시간적으로 오고 있는 종목들 섹터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과 충분히 시장이 열려 있다고 보고요. 정치적인 지지도하고는 별개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캐슬 성주님께서 괜히 캐슬 성주님이 아니시고 롯데캐슬 분양받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캐슬 성주님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정우 전문가님. 네, 저는 지지율도 보고 뭐 그런 편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동산 전체에 나온다는 거는 약간 지지율이 상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실생활인 서민들이 다 볼 때 부동산 어떻게 보면 가격을 잡고 아니면 더 많이 어떤 인프라나 이런 부분을 구축하는 공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늦게 나와가지고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들고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면 지지율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영향이 끼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을 볼 때 지지율이 안 좋아지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좀 더 강한 정책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고 지지율이 셀 경우에는 그만큼 입김이 세다는 겁니다. 작은 몸집 하나라도 그 관련 섹터들은 상승할 수 있는 모습대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약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님께는 이 질문 드려볼게요. 마그마님께서 250만 호가 공공이 아니라 민간 개발이면 시장 상황이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이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저는 어쨌든 아까도 잠깐 뭐 정치적인 정책 그 지지율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정권이든 지지율이 어떻든 국가 정책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 가능하다고 일단은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뭐 되겠죠?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리고 국가 정책이라는 게 그냥 뭐 한 정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백년지 대계를 세우고 가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이제 수정을 할 뿐이지 어쨌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만든 건데 그거는 계속 꾸준히 밀고 갈 것이라고 봅니다. 중간중간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지언정 방향은 그대로 간다고 봅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님은 분양 관심 많으세요? 분양 많이 나올까요? 먼저 250만 호는 민간 주도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대통령 당선 전부터 공약이 이재명 대통령 그때 당선 대통령 후보는 공공으로 갔고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쪽으로 했습니다. 공약이.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약간 민간 주도 재건축, 재개발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봤을 때 수도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을 땅이 있을까라고 저는 좀 약간 의문도 드는데 그걸 잘 찾아서 하겠죠.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좀 더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탄력이 있을 것 같고 요즘 그리고 부동산 뉴스를 봤는데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이제는 물량을 또 어느 정도 다시 빼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약간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오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저가권 매물들을 다시 빼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주택 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요. 재건축 시장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강한 코멘트 하나 남아있죠. 윤겸 전문가의 코멘트, 짧은 랠리를 즐기자, 전기차, 폴더블 폰, 엔터입니다. 짧은 랠리, 9월은 힘들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짧은 랠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저점을 딛고 바닥을 딛고 좀 일어서는 반등이 뭐 추세 상승, 추세 전환은 이제 아닌 건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반등 랠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제 시장이 좀 조금 호전되고 또 지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줄 때 받아 먹자, 줄 때 챙기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어쨌든 간에 이 지금 8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가 2,500선을 좀 터치하려고 지금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2,600선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예전에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까지는 좀 하락장 기다리고 7월 초순까지도 좀 관망을 해보자, 현금화하고 그런 식으로 뷰를 좀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추세 장기 상승 전환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 정부 연준의 이제 중간 선거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미 정부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참패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선출직 관련해서 그 민주당에 참 불리하고 다음 대선도 이제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11월까지는 여기서 유지될 수 있는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제가 또 언급도 드렸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미 증시가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고 무역 적자도 3개월간 연속 좀 감소하는 아주 좀 고무적인 그런 상황과 PMI 지수도 양호하게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실적들도 의외로 또 예상보단 좋게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심이 이제 호전되고 투심이 또 시장에 반영이 되고 투심은 이제 여기서 뭐 더 나빠지는 걸 원치 않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좀 좋은 거를 들려달라. 조금만 좋은 거 들려주면 투자할 의력이 있다, 여력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원숭이 두창으로 이제 비상선포를 선포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감염자 수가 5,5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500명이 이제 감염자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제 숨어 있는 예비 감염자까지 하면 지금 뭐 5만 명에 육박한다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오늘 또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팬데믹이라는 게 이게 단기간에 아무리 그 정책과 예방을 한다고 쉽게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코로나가 곧 끝날 것처럼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방역 정책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국민들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더라도 지금 다시 또 시즌2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 원숭이 두창도 충분히 이제 WHO도 이제 비상 선포를 했고요. 지금 전 세계 감염자가 2만 3천 명인데
숨어 있는 환자는 저는 10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련주들이 더 중장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중 갈등 및 무역 분쟁이 지금 벌써 이제 시즌2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증시에 부담이 되고 좀 악영향도 있을 수 있겠으나 거기에서 관련주들,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여기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에 관련된 섹터로는 뭐 히토류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또 반도체 부분도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좀 돌아와 갖고요.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미중 무역 분쟁 갈등으로 해서 좀 이따가 제가 관심 섹터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미국에서 이제 그 중국의 전기차 부품 관련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원금을 줄이겠다, 축소하겠다는 것 때문에 이슈가 좀 상당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 섹터 종목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폐배터리 관련주 해갖고 세비캠이 코스닥에 상장이 됩니다. 8조 원 정도 증거금이 몰렸다고 하고요. 일반 청약 경쟁률이 1700대 1을 넘는 좀 상당히 이제 관심이 좀 모여지고 있는데 왜 그냥 이제 IPO 이제 상장을 요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저점, 그러니까 저가에 지금 많이 공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틈새 전략 상장했죠. 부분이 이미 상장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제 그 부분 일정은 제가 착각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계속 IPO 상장되는 그 중요한 그 종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갖다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산주나 히토류주 지금 이제 지정학적 긴장이 되니까 이런 순환 섹터에서 이런 종목들도 찾아보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주 9일 날 주택 공급 발표를 하니까 건설주라든지 관련된 이런 뭐 인테리어라든지 재건축 이런 관련주들을 좀 찾아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증시 변수로는 말씀드린 대로 미중 갈등 및 무역 분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대만 세계 최고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TSMC하고 이제 또 손을 잡고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번 봐야 될 게 또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가 또 관심을 좀 갖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원유 재고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유가도 떨어지고 곡물가 원재들이 조금 안정돼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또 증시에 관련돼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또 이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내려앉는 그런 종목 이런 것들을 갖다 잘 구분해서 또 시장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본 제가 관심 섹터로는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미 정부가 중국 전기차 관련 부품들을 갖다 지원금을 줄이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관련 종목에서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후성, PNT 같은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분석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음이 안 돼요. 폴더블폰 출시를 합니다. 삼성에서 이제 야심차게 출시를 하는데 관련 종목 KH 바텍이라든지 PI 첨단 소재, 세경 하이테크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유심 있게 분석 한번 해보시고요. 또 이제 엔터주들 요새 이제 영화 시즌이다 보니까 영화 한산이라든지 그 밖에 영화들이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GV, 콘텐트리 중앙, 쇼박스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나오는 그 섹터 관심되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도 하시고 공부하시고 어쨌든 8월 달은 그래도 가뭄 속의 단비라고 랠리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즌이고 이때 줄 때 챙기고 줄 때 받아 먹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또 시장에서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잘 분석해서 섹터 잘 찾아내서 종목을 갖다 공격적으로 미스터 보수지만은 때가 오면 진보로 바뀌는 스타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잘 대응하시면 수익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른 질문 드려볼게요. 항상 빠른 결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결국에 수익률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자, 후성 지금 관심주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해외 중간지주사 후성 글로벌 상장 추진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오늘 급락하고 있죠. 후성 매수 관점이시면 초록불, 매도 관점이시면 빨간불입니다. 후성의 주가가 현재 12%까지 급락합니다. 16,500원 선이고요. 이 배터리주 가운데서 또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추세를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매수 관점이시면 초록불, 매도 관점이시면 빨간불 주시죠. 신상원 전문가 빨간불, 이정호 전문가가 초록불, 윤겸 전문가 노란불 주셨는데요. 이정호 전문가님. 네,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빠져도 좀 많이 빠지는 느낌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런 부분, 이렇게 많이 빠진다면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는 약간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만 더 하락이 된다라면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연 이게 진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라면 사실 회사 측에서도 뭔가 보고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을 것인데 이런 주가의 반응에 따라서 상장을 철회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겠습니다. 매도 관점 신상훈 전문가님. 예,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동반돼서 이렇게 쫙 빠질 때는 제 원칙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B를 피합니다. 그리고 예, 밑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때 그때 노려도 늦지 않다. 예, 지금은 일단 큰 B는 피하자. 네, 이겁니다. 이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짧게 질문입니다. 지금 새로 불거지고 있는 미중 갈등, 미중 지정 확정 리스크, 이게 우리 지수의 상단을 제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초록불입니다. 낸시 펠로시 발 지정 확정 리스크, 이것이 우리 주식시장의 상단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시면 빨간불, 전혀 그런 변수 상단 제한할 만한 요소가 아니라고 보시면 초록불입니다. 의견 보시죠.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 나머지 두 분은 초록불이신데요. 윤겸 전문가님 짧게 해주시죠. 네. 뭐 지금 방금 언급드렸지만 또 그 TMCA 미 대만 반도체 업체하고 또 손을 잡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주가가 어떻게 변동할지도 상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망하면서 볼 때 큰 영향은 없고요. 섹터 종목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추천주 오전장을 마무리하는 전략 강한 녀석들 종목 준비되어 있는데요. 티켓 현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티켓 획득 소식이 있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였죠. 지난주 월요일에 알아봤었던 두 가지 종목이 티켓 확보했는데요. 먼저 신기수 전문가 네오위즈 어제 10% 이상의 수익률 도달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네오위즈 10% 넘는 수익률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지금 볼까요? 지금 뭐 잘 가고 있네요. 지금 잘 가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실적 발표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실적 발표가 아마 조만간에 다음 주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상방으로 돌파해서 3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전히 그 피해 그 거짓이라는 신작이 제일 이제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영상이 8월달 게임스컴에서 아마 나올 것 같고요. 또 9월달에 도쿄 게임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출시 일정이 또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무난할 거라 보고 있고 제가 33,000원 드렸거든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작 모멘텀으로 33,000원 목표가 도달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기수 전문가가 많이 따라왔다고 채팅창에 또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신기수 전문가의 추격을 또 따돌리기 위해서 윤겸 전문가가 수익률을 냈습니다. 파미셀인데요. 수익률 잘 나왔어요. 파미셀 같은 날 지난 25일 종목이었고 19%의 수익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뭐 방금 코멘트에서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네. 티켓 먼저 달까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방금 코멘트 할 때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전파력은 아주
코로나만큼 이제 파급력은 있지 않지만은 이게 또 이제 숨어 있는 변종 바이러스까지 해가지고 50종이 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미셀 같은 경우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한 그 천연두 관련한 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 제약회사에 또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매출도 계속 성장하고 양호한 부분이 있고요. 이 바이러스 부분이 이게 팬데믹이라는 게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 파미셀은 지금 거의 14,000원 다다랐는데요. 저는 이제 16,000원까지도 충분히 팬데믹 확장에 의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상승 여력 남아있다고 판단합니다. 파미셀 알아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오전장 마무리할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그린케미칼, 이정호 전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윤겹 전문가 모트렉스입니다. 편백나무님께서 1등을 추격하는 이정호 전문가님 빠르게 추격할 수 있는 종목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초지일관 로봇주를 보고 있는 이정호 전문가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아볼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설립된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 플랫폼 전문 회사고요. 국내 최초로 인간형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세계 재난 로봇 경진대회에서 1등까지 수상을 하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어느 정도 검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대로템과 국방 관련 무인화 로봇을 개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점차 확대돼 가고 있고 그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 중에서 기술력은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시리즈 마지막으로 이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예, 지금 진입가는 지금 가격대인 28,150원 정도 보시고 목표가는 32,500원, 손절가는 26,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정말 우리 강한 녀석들에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주목했었던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좀 기술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 2015년에 세계 재난 로봇 경진대회에서 1위 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더라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2,500원, 손절가는 26,000원 선으로 설정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서 윤겸 전문가님, 모트렉스 자율주행 종목이죠? 네. 모트렉스 오늘 추천 종목으로 가져왔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기아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선전을 하고 또 매출액 영업이익이 상당히 지금 뭐 엄청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뭐 전기차 UAM 해갖고 자동차 자율주행까지 해가지고요. 충분히 또 하반기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용 신품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특징은 이제 스마트카 필수 장치라고 그래갖고요. HUD,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 앞 유리창에 이렇게 속도 표시라든지 길 안내 표시, 유리창에 정면으로 보이는 그런 편리한 기능이죠. 그 다음에 ADAS라고 그래갖고 이제 운전자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입니다. 이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정부에서 자율주행을 연구기관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과 여러 가지 전반적인 회사의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상 차트를 봐도요. 6월 14일 날 고점을 찍고 지금 6월 대내적인 악재에 의해서 하방으로 내려왔습니다. 7월 12일 날 저점을 찍었는데요. 일봉상 보면 이제 쌍바닥을 딛고 저는 이제 올라서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도 가능하고요. 이 기업의 또 매출도 상당히 뭐 그런 대로 양호합니다. 올해 1분기 20% 가까이 매출 성장했고요. 영업이익도 12%, 당기순이익도 24% 냈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 비율하고 이제 부채 비율을 봤을 때는 약간 이제 부채 비율이 높긴 하나 이런 전반적인 매출 상승 기대감.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선진이라면 이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도시인데요. 중국이 벌써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레벨 4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빨리 정책을 발표를 해서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혜주가 아닐까. 그래서 모트렉스를 추천 말씀드리고요. 진입가는 오늘 종가로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1차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여유있게 11,000원 잡고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트렉스는 종가 매매입니다. 모트렉스 최근에 중국의 레벨 4 자율주행 허가 이 소식과 함께 자율주행 쪽에 또 기술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주목해서 보시죠. 자율주행은 뭐 자동차,
UAM, 로봇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술력이 되겠습니다. 핵심주로 모트렉스 꼽아주고 있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선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그린 케미칼이 나오니까 그린 케미칼 나왔다라는 글을 세 분께서 남겨주시면서 오늘 아침에 움직여서 보고 있었는데 이 종목 너무 궁금하다고 이야기 남겨주셨어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안 튀기를 바라고 쉬어가는 이 타이밍에 딱 이걸 갖고 왔는데요. 지금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자, 그린 케미칼 제가 이제 자주 강조드린 것처럼 실적도 기반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이슈도 같이 연결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뭐 탄소 감축이라든가 기후 변화 대응 뭐 이런데 이슈가 연결이 돼 있는데 국책 과제를 통해서 그 CO2 재활용하는 그 CCU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초 화합물 기업입니다. 실적도 아주 좋고 또 최근에는 300 규모의 이제 신 공장을 생산 시설하고 저장 시설을 증설하기로 했는데 현금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유보율도 한 1000% 가까이 돼 있고 실적이 일단 기반이 되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이 회사가 한 2015년에도 57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생산 증설을 해서 지금 자기 해당 분야에서 국내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2차 전지 소재 산업에도 진출한다고 하면서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흐름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은 최근 시장 흐름이 안 좋아질 때는 거래 없이 그냥 시장 동조화로 밀렸다가 이 구간에서 밀렸다가 다시 제자리를 빠르게 찾고 있습니다. 마침 2분기 실적 발표가 곧 나올 그 타이밍에 장기 평선에 딱 턱걸이 하듯 마치 어디서 본 차트랑 비슷합니다. 어제 그 한국가구하고 좀 비슷한데 요즘에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래에서 물량을 잡아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기술적으로 봐도 그냥 제가 안 올라가길 바랬는데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 무난하게 진입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800원 정도 1차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한 8,250원 잡고 대응해 볼 만한 실적 기반의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기본적 분석을 겸하는 종목 전략입니다. 그린케미칼도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실적 성장에다가 증설 모멘텀 갖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는 8,250원입니다. 오늘 공개방송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신상원 전문가님께서 오후 4시에 공개방송 있으시네요? 네, 오늘 오후에 이제 이번 주 공개방송에 제 이제 마지막 기본적인 제 소개를 하면서 제 매매 전략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뭐 자랑은 좀 아니지만 실전 투자대회 우승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실전 투자대회 가서 하듯이 매매하는 건 저는 솔직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어떻게 시장에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 변곡점을 잘 찾아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도 같은 시간에 공개 방송 있으세요? 네. 뭐 말씀 서두에 드렸지만 8월 그래도 짧은 랠리장을 갖다 어떻게 대응 전략에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참여자분들과 많은 소통, 많은 좋은 정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께서 요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세요. 감기 기운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바쁘시네요. 오늘 미스터 진단도 나오고 네. 일요일에는 또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네, 몸 상태는 안 좋지만 주식 컨디션도 좋습니다. 이번 주에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위메이드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하반기에는 이 섹터 하나 들고 가자. 궁금하신 분들은 8월 7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든든한 강한 녀석들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장 잘 마무리하시고요. 고맙습니다.